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상의 중심을 잡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균형추입니다. 바로 어제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되었던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전세기를 통해 마침내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재회의 기쁨도 잠시, 그들이 전한 구금 시설의 참혹한 실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총구를 들이밀었다, 음식은 쓰레기 같았다는 생생한 증언들. 과연 세계 최강 대국이자 우리의 핵심 동맹국인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균형추에서는 이 문제의 배경과 본질,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윤지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엄격한 중립과 날카로운 사실 분석으로 우리 사회의 균형을 잡아주실 분입니다. 추균형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추균형입니다. 평론가님, 먼저 귀국한 근로자들의 증언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수갑과 족쇄, 비인격적인 대우까지 사실관계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입니다. 네, 저 역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개인들의 불행을 넘어 한미동맹의 경제협력,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충돌하는 매우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감정적인 접근을 넘어 차분하고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평론가님,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비자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왜 지금 이 시점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런 대규모 단속과 구금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 역사적, 구조적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진행자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간 급변한 국제 정세와 경제 지형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그로 인해 형성된 배터리 벨트입니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IRA를 통해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그룹 등 우리 기업들이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한 동남부, 이른바 배터리 벨트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둘째, 문제는 속도입니다. IRA 보조금 요건을 맞추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업들은 공장을 매우 빠르게 지어야 하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숙련된 건설 및 설비 인력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셋째, 바로 이 지점에서 편법의 유혹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취업 비자는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급이 쉬운 상용 관광 비자로 기술자들을 입국시켜 현장 설치나 기술 지도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은 바로 이 지점을 불법 취업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즉, 이번 사태는 K배터리 신화라는 거대한 성공 스토리의 이면에서 속도전의 압박과 현실적 인력난, 그리고 비자 시스템의 허점이 맞물리며 터진 예고된 사건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IRA라는 거대한 정책적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속도 경쟁에 내몰렸고 그 과정에서 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주체들의 입장은 어떻게 엇갈리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그리고 해당 기업들의 공식적인 입장과 실제의 속내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내 각 주체들은 저마다 다른 셈법을 하고 있어 입장 차이가 명확합니다. 먼저 미국 정부 ICE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이민법 집행이라는 대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불법 이민 단속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동맹국 기업이라도 예외 없이 자국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국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안보 위협까지 차단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총기 사용이나 족쇄 등 과잉 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표준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수위를 조절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구금된 국민들의 인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신속한 석방을 위해 영사 조력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과 경제 협력이라는 큰 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를 너무 강하게 압박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거대한 경제 협력 프로젝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업들 LG, 현대차 협력사 등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지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당장 공장 건설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고 막대한 벌금이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준법 경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 가장 뼈아픈 부분일 겁니다. 일부 직원의 일탈인지 회사 차원의 조직적 지시가 있었는지가 향후 사태의 파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시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군요. 특히 기업들의 책임 소재 문제가 앞으로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양측의 주장들이 엇갈리면서 여러 정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쟁점, 혹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할 팩트는 무엇일까요? 이내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비자의 성격 문제입니다. 근로자들이 발급받은 BLB 비자로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BL 비자는 계약 협상, 컨설팅, 교육 참석 등 제한적인 상용 활동만 허용됩니다. 직접 장비를 설치하거나 용접을 하는 등의 육체적 노동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단순 기술 자문을 하러 갔다는 일부의 주장과 사실상 현장 노무를 제공했다는 미 당국의 시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근로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법적 책임을 가르는 핵심 팩트가 될 것입니다. 둘째, 구금 조치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증언하는 총구 겨눔, 쇠사슬 결박, 열악한 시설 등이 과연 미국 이민법 집행의 표준 절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국인이라는 특정 국적을 대상으로 한 과잉 및 차별적 조치였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미국 ICE의 이민자 단속 및 구금 절차는 이전부터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가혹행위였음이 입증된다면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외교적 명분이 됩니다. 셋째, 기업의 사전 고지 및 책임 문제입니다. 일부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단속 대비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기업이 비자 규정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직원들을 위험에 내몰았다면 법적,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출장 전 교육 내용, 현장 업무 지시 내용 등을 통해 기업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직원들에게 위험을 충분히 알렸는지를 팩트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비자의 성격, 구금 조치의 적법성, 그리고 기업의 책임, 이 세 가지가 핵심 팩트라는 말씀이시군요.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사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내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외교적 봉합과 경제적 실리 시나리오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적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미국 정부가 대규모 추가 조사를 자제하고 사태를 조기에 봉합하는 경우입니다. 기업들은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납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한미 양국 모두 배터리 동맹이라는 더 큰 경제적 실리를 위해 이번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시나리오 2, 법적 책임 공방과 관계 악화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미 법무부가 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비자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자들의 미국 재입국 금지는 물론 기업 활동에도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고 한미 간 외교적 마찰로까지 비화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내 정치 지형이나 여론에 따라 배제할 수는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3, 제도 개선의 계기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단기 파견 기술 인력을 위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단기적인 손실을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인력 운용 시스템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번에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K기업이 글로벌 준법 경영 시스템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설득력이 있군요. 부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사건의 이면을 꿰뚫고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익과 경제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그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의 존엄성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결국 속도와 효율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절차와 현장 근로자들의 인권이 후순위로 밀려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K배터리, K반도체의 세계적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성공 신화가 누군가의 희생과 인권 침해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기업의 성장과 개인의 인권, 국익과 국제규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성장과 인권 사이의 균형. 오늘 대담의 핵심을 짚어주는 묵직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에 감사드립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불법의 잣대는 냉정합니다. 그리고 동맹이라는 관계가 그 잣대를 무력화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총구와 쇠사슬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은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의 대상을 넘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만큼 성숙한 준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 정부는 해외에 나간 우리 국민을 보호할 실질적인 외교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성공의 결과만큼 그 과정의 정당성에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번 사건이 부디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사 대담 균형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희에게는 큰 후원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